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코칭 연구소 이동훈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과정을 진행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어떤 질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서 보면 어떻게 코치의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데 저에게는 이제 딸이 있어요. 어린 딸이 있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신호등 앞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다가 불이 바뀝니다. 색깔이 바뀝니다. 그때 이제 건너가자 이렇게 하는데 아빠인 저는 이걸 보고 파란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얘기해요. 아빠 초록불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파란불이 맞을까요? 초록불이 맞을까요? 자, 생각해보면 둘 다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파란불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건너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 딸의 초록불은 아빠 색깔이 초록불인데 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사실은 코치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코치로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어떤 이슈나 그런 부분에서 파란불을 보는 것, 녹색불을 보는 것,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상대가 어떻게 그 색깔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가질까? 코치는 이 사람이 그 이슈를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코칭은 관점을 바꿔주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자, 그렇다면 이 코치의 관점을 가지고 이슈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제 많은 경우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슈를 봤는데요. 자, 그 중에서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분의 주제는 이겁니다. 적은 월급으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 자, 우리가 적은 월급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우선은 적은 월급으로 부자가 되기가 가능한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부자라는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부자가 내가 생각하는 부자는 뭐냐? 그래서 부자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내는 것. 그래서 부자가 돈이 얼마 이상 있어야지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라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부자냐? 그래서 부자라는 정의가 되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그 부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부분이 얘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작은 월급의 부자가 되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자, 그 정의하고 있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부자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재정의하는 것. 이게 처음에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사람, 동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는 사람들과 갈등을 할 때 우리는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의견 이것 때문에 갈등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가치 때문에 갈등합니다. 자, 그럼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아랫부분에 보면 갈등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치는 갈등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간이 소중한 사람은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과 갈등을 합니다. 자, 배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 사람하고 갈등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뭐냐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내가 갈등하고 있는 요소를 품고 있다. 자, 그렇다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자,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내가 이해하고 싶은가를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내가 가치관이 다른데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저걸 이해하고 싶은가? 이해하기 싫은가?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나 넓혀 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 안에 갈등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자,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넓혀내는 것. 이것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코치의 관점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부정적인 관점의 직원들과 코칭식 대화 또는 코칭이 유익할까요?
자, 우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부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반 꼴찌하지 않기. 우리 이번에 실적을 우리 전체 부서에서 꼴찌하지 않기. 뭐 하지 않기. 자, 부정적인 목표는 사실은 행동이 잘 안 그려집니다. 시각화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동이 그려져 있지 이게 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부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좀 발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원하는 걸 찾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하는 걸 통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원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행동할 수 있도록,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것이고,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함께 정의가 돼야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건설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보면 감정 조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인데요. 자, 아이와 대화하다가 욱 하게 된답니다. 욱. 자, 보통 이제 감정적으로 욱 할 때가 있어요. 욱 할 때가 주로 언제냐면, 내가 틀렸을 때는 절대 욱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맞았을 때, 내가 반드시 옳을 때 욱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욱하는 순간에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이와 대화해서 욱할 때 한번 본다면, 우리가 아이와 대화할 때 이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내 나름대로 프레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프레임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인데 이대로 안 되니까 욱한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이와 욱하게 됐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프레임을 그려냈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부하 육성인데요. 자, 신입사원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신입사원의 첫인상은 함께 일하는 내내 바뀌기 힘든가요? 자, 신입사원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런 불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그 하나의 그분들에게 인상이 바뀌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아마 많이 염려가 될 것인데, 자, 보통 인상을 생각할 때 크게 신입사원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량이고요. 하나는 성품입니다. 자, 역량이라는 부분, 신입사원들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역량이라는 선입관은 위에 선배들이 볼 때는 약간 여유를 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모를 수 있어. 그래, 그런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유를 주기 때문에 내가 역량이라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첫인상이 사실은 그런 어떤 유예기간이 좀 깁니다. 자, 그런데 성품이라는 부분은 유예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빨리 그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버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그 첫인상이 굉장히 바뀌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역량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더라도 내가 성품적으로 어떻게 그걸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아마 신입사원으로서 첫인상을 보여줄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성품적인 부분을 조심해서 잘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요, 그 직장생활입니다. 자, 꼭 한 번은 찾아온다는 직장생활의 슬럼프,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슬럼프가 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뭔가가 내 생활 속에서 뭔가를 자꾸 조금씩 놓쳐버렸던 것이 쌓여서 사실은 슬럼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럼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활의 자체에, 아니면 내 업무 자체에 품질 관리를 하지 못하고 뭔가를 놓쳐버렸을 때 이게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각을 종종 해요. 저녁에 술을 마시고 이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뭔가 불규칙적으로 나에게, 내 생활에 점점 스며드는 순간, 내가 생활의 패턴이 약간씩 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이 뭔가가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슬럼프로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슬럼프는 내 생활에 품질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좀 육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인데요.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지시가 아니라 진정한
코칭 스킬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지시가 아닌 진정한 코칭 스킬. 자, 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하려고 하는 건데, 뭐 변하도록 스스로 뭔가 도와주는 건데, 여기서 진정한 코칭 스킬이라고 했는데, 스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마음적인 부분, 어떤 자세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어떤 부분의 스킬이 과연 진정한 스킬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살 때 스마트폰을 구입합니다. 구입할 때 가장 싼 가격에 가장 고성능의 핸드폰을 구입하려면 언제가 좋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전 스마트폰을 사면 가장 저렴하게 삽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렇다면 언제 구입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장 좋은 사양의 스마트폰을 사느냐면 죽기 전에 사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능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날이 갈수록 자꾸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칭의 스킬을 기술로 본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배우는 것이 최고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코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냐? 이 태도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코칭이 되는 것, 그것이 아마 진정한 코칭이 되는 것. 그래서 태도가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아마 진정한 코칭 스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스승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재주가 덕을 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덕을 넘어버렸을 때, 그것은 아마 내 스킬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넘었을 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덕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마 코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빠르지 않았어? 응? 좋은 거 하는 거 같은데? 빨랐어요?